그래서 이번 세션의 마지막 발표는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혁신 플랫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삼성전자의 박수홍 그룹장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표준 행사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이제 뭐 어떤 걸 정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재작년 아마 이런 관련 행사가 있을 때 그 몇 번 얘기를 좀 드렸었고, 조금 전에 그 김학래 교수님도 약간 언급이 있으셨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표준 그러면 그 어떤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약속, 그 규약을 만드는 그 행위를 표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표준을 만드는 그 방법이 전통적으로 문서를 가지고 표준화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최근에 이 소프트웨어 쪽은 오픈 소스로 표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그 국내에서의 개념이 조금 넓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오픈 소스라는 게 사실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오픈 소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그걸 왜 기업들이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걸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기업적인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오픈소스가 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왜 기업들이 최근 한 2010년 이후로 이렇게 오픈소스를 강조하는지 그 내용이 또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가 새로운 건가라는 주제를 제가 항상 좀 던집니다. 근데 전혀 새로운 건 아니죠. 사실은 뭐 90년대 초반, 80년대에도 오픈소스라는 거는 뭐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 당시엔 제가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를 뭐 쓰거나 뭐 관심이 있을 그 나이는 아니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도 분명히 오픈소스는 있었을 것 같아요. 찾다 보면은 사실은 뭐 80년대 초반 중반에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픈소스를 그러면 뭐 어디서부터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91년도로 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들이 91년도를 오픈소스의 시작점이라고들 보통 많이 봅니다. 이유는 올해로 30년이 됐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저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조심조심 미국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그 이유가 리눅스 커널 30주년 뭐 기념식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그 개발자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91년도에 90년대 말부터 뭐 개발자들이 조금 준비했다라고 하고 91년도에 어떻든 간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리눅스 커널이라는 게 사실은 오픈소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시장을 많이 바꿨죠. 그게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기술이 이렇게 30년을 유지해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그 무형의 자산이고 또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뭐 수정 보완이 언제나 가능한 형태의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게 생기고 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기술 분야의 기술들이 새로 생겼다가 뭐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사실 최근은 더 빠르고 뭐 예전에 그렇지 않은 시대라고 해도 뭐 길어야 10년? 10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그 리눅스 커널이라는 오픈소스는 이제 올해로 3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이제 굉장히 큰 의미들을 부여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 한 12, 13년 됐죠? 그 구글이 쿠버네티스라는 이제 오픈소스를 시장에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쿠버네티스의 시작은 이제 그 구글 내부에서 그 클라우드 운영을 위해서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만들다가 보니까 이거를 외부로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참여 시키고, 그래서 사실은 더 이제 좋은 기능들을 유지보수하고 개발시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쿠버네티스가 오픈된 지 한 사실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2,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30년의 그 긴 시간을 그 노력해온 그 왼쪽에 그 리눅스 커널 개발자들입니다. 물론 저거는 제가 뭐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개발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 리눅스 커널 개발자들 사진을 제가 왼쪽에 좀 뒀고요. 오른쪽에는 뭐 쿠버네티스 외에도 최근에 IoT나 AI나 다른 그 오픈소스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쿠버네티스라는 오픈소스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이미지 두 개만 놓고 보면 조금 많이 다르지 않나요? 두 개가 그 느낌이, 그리고 어떤 그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진만 봐도 굉장히 많이 달라 보입니다. 왼쪽에 그 30년을 유지해온 리눅스 커널 개발자 모임,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착해 보이죠, 사람들이. 그리고 순수해 보이고, 물론 이제 시작부터가 사실 그랬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은 그 유럽의 개발자들, 나중에 참여한 뭐 선진국의 미국의 개발자들, 본인들의 어떤 좋은 그 실력들, 좋은 생각들을 코드에 담고, 그 내용들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더 이렇게 수혜보고, 뭐 혜택 보고, 어떻게 보면 좋은데 이렇게 쓰일 수 있게끔 자신들의 그 역량을 그 오픈소스라는 걸 통해서 기여하고, 사실은 뭐 초기에는 거의 그 돈을 받고 개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시간을 들여서 또 본인의 일에 관련 없는 사람들도 참여를 해서 그렇게 리눅스 커널을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안드로이드도 다 리눅스를 쓰고 있고, 리눅스 커널을 쓰지 않는 그런 운영체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리눅스는 그렇게 산업계에서 활용되고 있죠. 오른쪽에 그러면 그 쿠버네티스는 사진으로 봐도 조금 왼쪽에 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착해 보이는 개발자들, 정통적으로 얘기하는 개발자들의 그 모양하고는 이미지가 많이 다릅니다. 그죠? 굉장히 상업화돼 있고, 또 뭐 사진만 봐도 규모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고요. 쿠버네티스 초창기 때 2014년, 5년 요때 그 쿠브컴이라고 이제 쿠버네티스 컨퍼런스 열릴 때 보면 뭐 사람 모이는 숫자가 뭐 수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호텔이세요. 그리고 가입비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돈도 많이 법니다, 저 행사를 통해서는. 제가 왜 이 두 사진을 이렇게 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냐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어떤 게 더 좋은 오픈소스일까요? 지금 우리가 오픈소스라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항상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목적은, 지금의 2021년도의 오픈소스는 거의 100% 오른쪽 모양 같은 상업화된 오픈소스라고 보면 전 정확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오픈소스는 그 왼쪽에 그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리눅스 커널처럼, 모두에게 좋게 하는, 또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어도 내가 뭔가를 참여를 해서 다른 사람들, 타인들에게 좋은 어떤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활동하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거의 뭐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건 너무 과장된 거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오른쪽처럼 거의 상업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많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큰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성대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자본력도 지금 오픈소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왼쪽은 보시면은 이렇게 대학생이나 뭐 중고등학생 학생 같은 학생들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면 그냥 그 소프트웨어 열심히 하는 아저씨들. 근데 오른쪽은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픈소스 최근 행사들 가면 고등학생, 대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비싼 항공료까지 내고 참석료까지 내고 오픈소스에 오는 그 목적. 좋은 걸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좋은 거는 유튜브로 봐도 다 보죠. 굳이 현장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뭐 뒤에도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취업입니다. 네, 취업에도 굉장히 오픈소스는 유리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는. 그리고 지금 국내에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이직이 국내에도 최근에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국내의 어떤 산업계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좋은 인력을 데리고 있는 회사는 더 그 인력을 리텐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또 뭐 좋은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는 또 좋은 개발자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 핵심에도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둘러싼 그 인력 그 경쟁도 굉장히 심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 사진에서처럼 오른쪽 왼쪽 다 똑같은 지금의 오픈소스라는 정의상에서 보면 두 개가 다 정상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오픈소스입니다. 근데 예전과 지금의 오픈소스가 달라진 건 상업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픈소스 그러면 사실은 무료죠.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무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소스 코드를 내가 가져갈 때 조금이라도 돈을 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건 오픈소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는 무료지만 사실은 말은 무료인데 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무료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 예를 들면 뭐 커널 지금 아마 그 최신 버전 다운받으면 보통 라인 수가 한 2억 라인, 뭐 1.7억 라인 이 정도 됩니다. 그거를 무료라고 줘도 사실은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오픈소스를 쓰지 못합니다. 최근에 오픈소스들은 굉장히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오픈소스를 둘러싼 이런 상업적인 어떤 사업들도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소스의 그 상업성, 상품성을 좀 그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기술 그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오픈소스는 또 사실은 문서는 없죠. 뭐 일반적인 문서 표준을 하는 문서를 만드는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코드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렐리 같은 회사처럼 아예 그냥 문서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오픈소스가 사실은 어떤 기업이 원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그 코드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밸류 애드를 해서 아예 그냥 그거를 상업적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요. 컨설팅 하는 경우는 뭐 부지기수고, 뭐 바이너리만 그냥 필요한 회사에는 바이너리만 정제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오픈소스를 둘러싼 그 상업적인 그런 시장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왜 이렇게 오픈소스를 하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그 제목에도 여기서 이제 픽을 한 건데, 이건 뭐 저희도 이제 이 기사를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뭐 수년 동안 이제 오픈소스 활동들을 쭉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도 이게 기사가 나고 알았습니다. 그 뭐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연합체라는 게 있더라고요. WBA라고 아마 그 네이버나 구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디지털 포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로벌하게 IT에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본인들이 항목별로 조사를 해서 그 순위를 이렇게 기사화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국내 기업은 저희 하나고 뭐 아시아 쪽도 아마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12위로 선정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왔다라는 게 뭐 이렇게 그냥 그 문서로 연락이 왔고, 그리고 저 WBA라는 데서 이제 기사를 내면서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선정이 됐을까라고 봤더니 여기 밑에 보이시는 그 뭐 use, 스킬, 요 네 가지 항목 중에 저 이노베이션이라는 항목이 굉장히 높게 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한글로 하면 혁신이죠.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는데 저거는 거의 100대 기업 중에 제가 볼 때 3인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가장 높게 평가된 항목을 제가 보고서를 직접 받아서 꼼꼼히 읽어보니
삼성전자의 오픈소스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업이 그 평가하는 그 연합체에서 했던 그 분야가 디지털 포용성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네이버에 있는 해석을 좀 적어놨는데,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 사회와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그리고 최근 이제 ESG 같은 것들이 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어서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공유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이제 오픈소스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저 연합체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다만 어떻든 삼성전자가 항상 뭔가 이렇게 좀 하드웨어적이고 그리고 폐쇄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은 뭐 외부에서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근데 그거를 이제 깨기 위해서 이 오픈소스라는 거를 지난 수년 동안 내부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활동들을 했는데, 그게 전혀 의도치 않게 다른 타인에 의해서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었고요. 하여튼 10위였는데 올해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지금 저희가 인풋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요 참조 보고서는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았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그 WBA 들어가면 작년 리포트가 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어떤 부분 때문에 평가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4등, 이노베이션 부분은 100개 기업 중에 4등이었네요. 그래서 뭐 저희는 아마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오픈소스 잘하는 걸 외부에서는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걸로 평가를 하는구나라고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사였었습니다. 기업이 오픈소스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납시스가 매년 그 리포트를 내는데, 금년도 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년도 게 작년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구글 차이시면 다 있고요.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대동소이한데,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거의 75% 이상은, 그 산업 분야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중에 75% 이상은 다 오픈소스입니다. 기업이 오픈소스를 왜 이렇게 많이 갖다 쓸까라는 거를 굉장히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 오픈소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코드가 밖에 무료로 있는데 그거를 가져다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를 굳이 뭐 인건비, 투자비를 지출하면서까지 똑같은 코드를 만들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를 많이 갖다 씁니다. 이 많이 갖다 쓰게 되면 어떤 또 효과가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입장에서 오픈소스가 필요해서 갖다 쓰죠. 그러면 이 코드를 그대로 기업의 어떤 상업적 목적에 맞춰서 아무 수정도 안 하고 그냥 쓰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을 겁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본인들의 뭐 제품의 목적에 맞게 아니면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이 오픈소스를 수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없는 기능들은 추가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하고 추가한 기능들이, 예를 들면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추가하고 수정한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있고 여기다가 수정하고 보완한 기술들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오픈소스의 같이 여기다가 그냥 기여를 해가지고 밖으로 공개를 할 거냐, 아니면 우리만 갖고 있을 거냐. 저희도 처음에는 조금 요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게, 요거 주고 싶지 않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은 대부분 퍼미시브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A라는 오픈소스를 저희가 가져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소스 코드를 붙인 다음에 뭐 갤럭시 상품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한 부분은 갖고 있었어요. 다음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요 오픈소스를 또 쓰죠. 요거 바꿀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밖에서 다른 기업들, 다른 개발자들이 계속 또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계속 좋아져요. 그럼 이 오픈소스를 또 갖다 씁니다. 요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갖고 있던 코드를 이 새로 이제 업버전된 오픈소스에다 붙여 쓰려고 보니까 이 오픈소스 자체가 예전에 저희가 썼던 오픈소스하고 버전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물감이나 찰흙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이렇게 붙인다고 붙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받은 최신 버전의 그 오픈소스가 예전 버전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예전 버전에 저희 코드를 어떤 부분에 붙였었는지를 다 처음부터 그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오픈소스 버전에 이 코드를 다시 쓸 수 있게끔 맞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뭐 하려면 하겠지만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볼 때 그 하나의 상품 들어갈 때 외부에서 갖다 쓰는 오픈소스가 보통 한 7, 800개 이상 되거든요. 그 모든 오픈소스들을 예전 버전에서 뭐가 바뀌었는지의 디프를 따라가고 바뀐 부분에 예전에 우리가 어떤 코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썼는지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건 사실은 오픈소스를 안 갖다 쓰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 개발적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픈소스에 저희가 오픈소스와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코드들은 적극적으로 그냥 오픈소스에 반영을 합니다. 그럼 뭐가 좋으냐 하면 이게 오픈소스에만 정상적으로 박히면 얘가 다음 버전이 나올 때 우리가 갖다 쓸 때 우리 내부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최소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오픈소스에 본인들이 개발한 코드를 적극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픈소스는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 기업들의 좋은 엔지니어들이 만든 코드들을 반영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 오픈소스를 갖다 쓰는 기업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오픈소스는 점점 더 발전하고요. 많이 쓰는 기업이 많아지니까 또 더 좋은 코드들이 더 많이 오픈소스로 유입됩니다. 이러면서 오픈소스는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지금 구성했고 이 사이클을 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 오픈소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일 거고 기업의 참여가 더 늘어날 겁니다. 오른쪽에 재밌는 거는 이제 잡 리포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오픈소스 잘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하이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픈소스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고 있고, 그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저희가 지금 오늘도 논의하고 있는 그런 게 결국은 표준인 거죠. 좋은 오픈소스가 문서는 없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그 오픈소스를 동일하게 쓰면 그게 표준이 되듯이 그런 표준의 범위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도 오픈소스 그룹이라는 이런 오픈소스만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 있는 거고요. 다른 회사들도 모든 회사들이 다 이런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제 기업이 오픈소스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시면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오픈소스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거기 투두 그룹이라는데 한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금 참여해가지고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연회비가 있거나 이런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 하셔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오픈소스를 운영하는지를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남아서 좀 퀵하게 마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지금 이 사진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똑같은 리눅스 커널을 두고 암 같다 그랬다가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뀐 거는 딱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CEO는 당연히 바뀌었지만 뭐 직원이 바뀌었다? 아니면 뭐 문화가 바뀌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바뀐 거는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라는 오픈소스로 돈을 벌 수 있었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기업은 사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왼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시대에는 사실은 윈도우즈 오피스하고 윈도우즈로 사실은 돈을 벌 시절이죠. 그러니까 다른 OS가 있는 게 사실은 사업에 방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는 안 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의 100%의 돈은 클라우드에서 나옵니다. 그 입장에서 윈도우즈 OS만 연결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입장에서 좋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죠. 리눅스, 뭐 아니면 전혀 모르는 그냥 듣보잡의 OS여도 애저 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많이 붙으면 돈 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바뀌는 거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화웨이는 오픈소스 회사입니다. 모든 걸 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화웨이의 첫 사업의 시작점의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난 한 2, 3년 정도 5G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 다 퇴출됐죠.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풍부한 어떤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화웨이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다 철수했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그 수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5월의 기사를 보면 재밌습니다. 화웨이 CEO는 미국 제재 극복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겠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선언인 거죠. 저게 왜 가능하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소스를 중국만 만일에 그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있었거든요. 결국은 근데 오픈소스는 모두에게 다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써도 상관없다라는 그 법적인 그 이렇게 명확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는 사실은 뭐 중국이 쓰나 뭐 북한이 쓰나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는 사실은 점점 더 발전할 거고 5G 시장에서도 사실은 오픈소스는 계속 발전을 합니다. 아마 통신 시장에서도 더 많은 오픈소스를 앞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이제 뭐 해외에 이런 행사들이 있고 뭐 국내에도 최근에 그 개발자 행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4년 이후로 삼성 오픈소스 컨퍼런스라는 이제 소스콘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SSDC라고 그 삼성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컨퍼런스라고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주 11월 18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오픈소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 분야의 개발자들 과 협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아마 그 네이버나 이제 네이버나 검색이나 구글 같은 데서 이제 SSDC를 찾으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사전 등록을 해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장은 제가 사실은 이제 거의 스킵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뭐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쭉 자료로 좀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opensource.samsung.com이라는 공식적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페이지에 제가 정리한 모든 내용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들은 쭉 제가 넘어갑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 이제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5, 6년 됐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리더십, 뭐 표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저는 오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되게 간지나게 일하고 싶어 하죠. 그거에 딱 맞는 게 저는 오픈소스인 것 같아요. 표준화도 앞으로는 아마 좀 더 간지나게 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오픈소스를 주목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다음 주에 발표가 되겠지만 사내에 이렇게 오픈소스의 메인테이너나 리더인 사람들은 별도로 이렇게 혜택도 주고 뭔가 활동을 더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지원책까지도 인사적으로 만들어서 그 인커리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라는 게 어떻든 간에 뭐 문서로 하던 코드로 하던 계속 만들어질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오픈소스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오픈소스 리더가 돼서 이런 새로운 혁신 시대에 이렇게 리더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